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찌라입니다. 좀 시끄러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은 지금 여기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지고 나왔고요. 7월에 어떤 방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한여름밤, 이제 여름이잖아요. 오늘 사실 장마 때문에 좀 쌀쌀하긴 한데 여름밤을 책맥을 하면서 여름을 잘 느낄 수 있는 책 읽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한번 공원에 지금 야외에 나와봤습니다. 맞아요. 상순이 여기 연트럴파크고요. 여기 지금 주민분들이 엄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점점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공원인데 저희 집 앞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막 이렇게 그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고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이 부분 여기 어둡죠? 네, 야외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집 앞에 이게 생기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되게 늦은 시간까지 좀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들고 사람들도 되게 산책도 많이 하고 저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이제 밖에서 공원에서 걷거나 사색하거나 막 그럴 수 있는 네, 되게 좋은 곳이고 여기 군데군데 되게 밝아요. 이거 제가 준비한 조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로 옆에 큰 조명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게 밝게 돼 있어서 책 읽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 중인데 여기 연트럴파크 너무 좋아요. 저 홍대 쪽은 조금 정신없지만 여기 공덕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여기서 책맥 우리 좀 파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경진님 집 앞이라고. 저는 여기는 서강대역이랑 좀 가까워요. 네, 그 모기가 좀 걱정이 되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준목님 밖에서 방송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냐고 계속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점점 뻔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그리스인 조르바 한다고 공지했더니 제 타임라인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건 남자분들. 그래서 역시 조르바의 팬은 남자들이 많구나. 여자분들이 조르바 재밌다고 하신 분들은 거의 못 봤는데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초 같은 형님이죠. 저는 이런 남자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거는 조르바를 현실에서 비유한다면 누구를 상상하면서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 서로 나중에 한번 공유해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읽었는지. 네, 그래서 사실 양정주님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게 총 940년대인가? 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이고요.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로 불리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 크레타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책이 언제 쓰인 거야? 1917년 펠로폰네소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기오르고스 조르바와 함께 탄광 사업을 했다. 이 책이 재밌는 게 이제 이 실제 작가가 조르바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작가의 나이는 35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나도 35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소설이 자전적 소설인데 그리고 그때 조르바는 이제 한 60 정도 된 아저씨였는데 다시 이 작가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소설로 썼던 시점에는 작가가 거의 다시 조르바의 나이가 된 60대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집필한 때는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약 1940년대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2000년 4월에 초판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팔리면서 지금 이 책은 2015년 4월에 나온 46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인한테도 많이 사랑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읽은 책 같은 경우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쓴 이윤기 번역가님이 이제 쓰셨던 건데, 이 번역 2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윤기 번역가님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체화시켜서 의역을 해서 그 번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한국화된 조르바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준몽님은 여성 비하적인 발언 때문에 여성분들이 읽다 말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되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약간 또 그런 허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르바 특유의 화법에 굉장히 마초적으로 말하는데 약간 또 츤데레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고요. 네, 카잔차스키스의 자전적 소설이다. 네, 마초남이 좋다는 예성님. 네, 준몽님은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책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동네 주민분들이 또 지나가면서 제가 뭐 하나. 먼저 이 주인공이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진보적인 그런 젊은인데, 이제 친구가 러시아 혁명에 함께 가서 뭐 그 혁명에 참여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여기서 나오는 나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떤 글쟁이, 지식인, 뭐 이런,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친구가 러시아 혁명을 혁명하는 데 가서 떠나자고 하는데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일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탄광을 파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러 크레타로 떠나는 항구에서 조르바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 잘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키가 크고 몸이 가는 60대 노인 하나가 유리창을 코로 누른 채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겨드랑이에다 다소 납작해진 보따리를 하나 끼고 있었다. 내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냉소적이면서도 불길같이 섬뜩한 그의 강렬한 시선이었다. 어쨌든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는 나를 가늠해보는 것 같았다. 자기가 찾아다니던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해보는 것 같았다. 시선이 만나자 그 낯선 사람은 힘차게 팔을 뻗어 문을 열었다. 여행하시오? 그가 물었다. 크레타로 가는 길입니다. 왜 묻습니까? 날 데려가시겠소? 나는 주의 깊게 그를 뜯어보았다. 움푹 들어간 뺨, 튼튼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잿빛 고수머리에다 눈동자가 밝고 예리했다. 네, 야외 방송이다 보니. 왜요?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서요?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왜요? 못마땅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왜요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거요? 가령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됩니까? 자, 날 데려가서 요리사라고나 할까요? 당신이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해보지도 못한 스프를 만들 줄 압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공갈 비슷한 태도와 격렬한 말투가 우선 마음에 들었다. 멀고 쓸쓸한 해안으로 그 헌털뱅이 같은 친구를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그가 큰 머리통을 내저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당신 역시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오? 매사를 정밀하게 달아보는 버릇 말이오. 자, 젊은 양반, 결정해 버리쇼. 눈 꽉 감고 해버리는 거요. 지금 만난 지 5분도 안 돼서 여행 가냐, 그래서 나 크레타로 간다라고 했더니 그럼 날 데려가라. 내가 숲을 맛나게 끓일 줄 안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첫인상부터 강렬하게 조르바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광산에서 일했지요. 이래봬도 괜찮은 광부랍니다. 금속도 조금 알지요. 광맥을 찾고 갱을 짜는 것도 좀 압니다.
갱속으로 내려가도 겁은 안 냅니다. 일 참 잘했지요. 전에는 십장을 지냈는데 불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악마가 끼어들고 말았지요. 지난 토요일 밤에 공연히 한번 그래보고 싶어서 그날 시찰 나온 우두머리를 붙잡아 팼지 뭡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자가 영감님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겠죠. 내게 말이요? 전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혀 없어요. 그날 처음 만난걸요. 그 불쌍한 친구는 담배까지 꺼냈는걸. 그래서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거기 앉아 묻기만 하는군. 지랄병이 도졌다는 것뿐이라니까 그러네. 젊은 양반,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 이야기 아시겠지?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 궁둥장을 보고 철자법 배우겠다는 생각은 당신도 안 하시겠지.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 궁둥짝, 인간의 이성이란 그런 거지 뭐. 인간의 이성에 관한 정의라면 나도 꽤 읽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 헌털뱅이 영감의 정의 같은 것을 읽은 적이 없었다. 놀라웠다. 그 정의가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흥미를 가지고 새로 사귄 길동무를 바라보았다. 그 보따리 속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먹을 것인가요? 옷인가요? 아니면 연장? 당신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군. 미안한 말이지만 산투로 오르시다. 산투루? 산투루를 연주합니까? 네, 산투르는 조그마한 망치나 채로 쳐서 연주하던 침발롬이나 덜시머의 변형으로 기타 비슷한 악기라고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투르라는 악기를 가방에 들고 있었는데요.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산투르를 치셨던 게군요. 이것 보쇼. 보아하니 당신은 악기 하나 못 만지는 모양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있는 건 근심 걱정뿐. 마누라가 그렇고 새끼들이 그렇잖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장차 이러다 무엇이 될까? 이런 젠장. 이래선 안 돼요. 산투르를 치려면 환경이 더 좋아야 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한마디로 될 것을 10마디로 잔소리 들어놓는다면 무슨 기분으로 산투르를 치겠소?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빽빽거리는데 산투르를 어떻게 치겠소? 산투르를 치려면 온갖 정성을 산투르에만 쏟아야 해요. 알아듣겠어요? 그렇다. 나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산투르 얘기를 하는데 조르바에게 반해버린 그걸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는 여자의 옷이라도 벗기는 것처럼 섬세하고 주의 깊은 손놀림으로 보따리를 열고 세월에 닦여 반짝거리는 산투르를 꺼냈다. 줄이 여러 개 있었는데 줄 끝에는 노쇠와 상화와 붉은 비단 술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큰 손으로 여자를 애무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열적으로 줄을 골랐다. 그러다가는 사랑하는 여자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옷을 입히는 것처럼 다시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르바가 산투르를 처음에 어떻게 배우게 되었고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굉장히 그 조르바한테는 어떤 자유와 행복의 상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일이나 의논합시다. 여기 있게 되는 거요, 가는 거요. 어서 그거나 결정하쇼. 그러니까 아까 조르바가 갑자기 그 관리 감독을 패고 그 전 직장을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여기에서 그 어디죠? 네, 떠난다고 하니 크레타로 떠난다고 하니 그럼 나와 같이 가겠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조르바의 품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너무 반해서 그렇다는 거죠. 조르바 씨,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와 같이 갑시다. 마침 크레타엔 내 갈탄광이 있어요. 당신은 인부들을 감독하면 될 겁니다. 밤이면 모래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 먹고 마십시다. 내겐 계집도 새끼도 강아지도 없어요. 그러다 심드렁해지면 당신은 산투르도 치고 기분이 내키면 치겠지요. 내 말 듣고 있소? 마음이 내키면 말이오. 당신이 바라는 만큼 일해주겠소. 거기 가면 나는 당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산투르 말인데 그건 달라요.
산투르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놓겠는데 마음이 내켜야 해요.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윽박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지. 나는 럼주 한 잔을 더 시켰다. 2잔 가져와. 조르바가 호령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도 한 잔 있어야 함께 마실 게 아니겠소. 셀비어 술과 럼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일아니오. 당신도 럼주를 마셔야 우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라고 럼주를 함께 마시면서 두 사람의 같은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니 퀸이 막 보인다고. 네. 지금 이 이미지 검색이 저는 안 보이는데 산투르에 대한 이미지를 제이스님이 올려주신 것 같고,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낸다. 네, 진아님은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이라고. 네, 그렇죠. 좀 읽으셨던 분들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문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네, 가급적 이제 좀 한 부분을 자세히 묘사하려고 오늘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면을 좀 조르바를 잘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반부에 가면 얘기가 막 급속하게 전개가 되면서 다양한 인물도 나오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르바와 나라는 인물, 이름이 나오지 않는 나라는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조르바라는 정말 그 캐릭터가 느껴지는,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대화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감이 가고 재미있기도 했고, 한 가지는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조르바라는 인물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 작가랑 이 나라는 사람이랑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60세 인생 선배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는 말이 다 멋있고 저렇게 뿅뿅 반해버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글쟁이 같은 그런 배운 지식인이고, 조르바는 글이라고는 가까이 해본 적 없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또 남성인데, 그 인물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쫓아서 좋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 두 사람의 우정이라는 포인트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약간 앞뒤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듣다 보면 장면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가 중얼거렸다. 두목이라고 불러요. 이 조르바가 이 나를 두목. 우리는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행실은 너무 고약했어요. 당신은 웃었지요. 나도 웃었어요. 계집은 우리를 보았지요. 당신이 방을 나간 것만 해도 그렇지요. 그 여자가 100살쯤 먹은 매춘부던가요?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리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두목? 그건 예의가 아니랍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하지만 그건 남자가 할 짓이 못돼요. 그 여자는 어쨌든 여자 아닌가요? 연약하고 토라지길 잘하는 물건이에요. 내가 뒤에 남아 위로했기에 망정이지. 그러니까 아마 앞부분의 맥락은 이제 술 먹으러 갔다가 전날에 일해서 그 나라는 사람은 뭐 여자나 술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르바가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고, 무슨 뜻이에요, 조르바? 정말로 여자랑 그것 빼놓으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그래요, 두목. 마음속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 말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약간 제가 아까도 그 여성 비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르바가 사실 약간 그런 인물이긴 해요. 여자들은 모두 다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거 되게 겉으로는 싫다고 말하지만 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와의 관계를 좋아하고 되게 여자들은 그렇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별별 걸 다 보았어요. 안 해본 짓도 없고요. 내 경험에 따르면 여자 눈에 보이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란 건강에 해롭고 토라지기 잘하는 동물이랍니다. 누가 사랑한다, 갖고 싶다고 하면 여자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여자는 당신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이 여자에게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여자가 싫다고 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를 보는 남자는 모두가 여자를 갖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자랑 가엾게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여자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내게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그때 80살은 넘었을 겁니다. 할머니 인생도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지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할머니 연세가 그 즈음 80살쯤 됐고 우리 집 맞은편에 꽃같이 싱싱한 계집아이 하나가 살았어요. 그렇지. 이름이 크리스탈로였지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마을의 젊은 것들이 모여 술을 마시곤 했는데 술이 들어가면 괜히 펄펄 날뛰곤 했죠. 우리는 모두 귀뒤에다 향기로운 나르푸를 턱 꽂고 사촌 하나가 기타를 들고 나서면 우리는 세레나데를 부르곤 했죠. 그때의 사랑이라니, 그때의 정열이라니. 우리는 불간 황소처럼 빽빽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모두가 크리스탈로에게 미쳐 있어서 토요일 저녁이면 우르르 몰려가 한 놈을 골라보라고 했지요. 두목, 믿을 수 있어요? 여자에겐 낫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다른 상처는 모두 나아도 그 상처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할마씨는 매트리스를 창가에 끌어다 붙이고 조그만 거울을 꺼내 몇 올 남지도 않은 부스스한 머리를 빗고 가르마까지 착 타죠. 그러고는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답니다. 누가 가까이 오면 할마씨는 매트리스 위에 벌렁 누워 입안에다 버터넣고 녹이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잠자는 척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잠이 오겠어요? 할마씨는 세레나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80살에. 두목, 알겠죠? 여자가 얼마나 알다가도 모를 동물인지. 젠장 이거 울고 싶어지는데. 그러나 그 시절은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놀던 때라서 이해를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지요. 어느 날 나는 할마씨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할마씨는 새빨갛게 화가 나서 계집의 엉덩이만 쫓아다닌다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놈의 잔소리가 지겨워 까놓고 말해버렸죠. 할매는 왜 토요일마다 포도나무 잎사귀를 입술에다 칠하지? 왜 가르마를 타지? 우리가 할매한테 와서 세레나데를 불렀으면 좋겠지? 우리가 쫓아다니는 건 크리스탈로예요. 할매는 뭐 냄새나 퐁퐁 나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인걸. 두목 못 믿을 겁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여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할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마씨는 강아지처럼 잔뜩 웅크렸습니다. 턱도 덜덜 떨리더군요. 그래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건 크리스탈로예요. 크리스탈로. 나는 할마씨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귓가에 다가가 소리쳤지요. 젊은 것들이란 참 잔인한 짐승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뭘 모른다니까요. 할마씨는 바짝 마른 팔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시오? 내 심장 밑바닥으로부터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할마씨는 눈에 띄게 쇠약해집디다. 기력을 찾지 못하더니 2달 뒤에는 오늘 내일 하더군요. 할마씨는 숨이 막 넘어갈 즈음에 나를 봤어요. 자라처럼 씩씩거리면서 그 말라 비틀어진 손으로 나를 붙잡으려고 합디다. 나를 끝장낸 건 바로 너다, 알렉시스. 저주를 받아라. 내가 받은 고통을 다 물려받기를. 조르바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다. 할마씨의 저주가 그대로 들어맞고 만 거지요. 그는 수염을 털고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나이 65입니다. 하지만 100살을 산데도 그 저주에서는 못 벗어날 겁니다. 100살이 되어도 뒷주머니에는 거울을 넣고 다닐 것이고 암컷이란 것에 꽁무니를 쫓아다닐 겁니다. 그는 또 한 번 빙그레 웃으면서 담배꽁초를 부채꼴 창 밖으로 던지고는 2 팔을 쭉 뻗으며 말했다. 내게 결점이 많습니다만 날 끝장내는 건 바로 이 버릇일 겁니다. 이 정도 해둡시다. 잡담은 그만해야지. 오늘부터 일해야 할 테니까. 라는 좀 조르바의 그냥 조르바의 쭉 독백만으로도
이 사람의 캐릭터나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어서 한번 꼽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 비하라는 그런 대목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 나이가 먹어도 예쁘게 보이고 싶고 할마시도 여자고 나 또한 죽을 때까지 여자의 꽁무니를 쫓아다닌다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라, 그 다음에 늙어가는 서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재밌게 읽었던 대목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뭔가 읽었던 책에 비해서도 굉장히 발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인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 바닷가 마을에서 그 둘이 지내고요. 그리고 조르바한테는 그 탄광의 관리 감독을 맡기고, 나는 그냥 방에서 계속 글도 쓰고 사색도 잠기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장면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후 늦게 비가 그치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나는 배가 고팠고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 기뻤다. 이제 조르바가 돌아와 불을 지피고 우리의 나날의 의식인 요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죽기까지 떠나지 않을 또 한 가지 버릇이 이거죠. 조르바는 냄비를 불 위에 얹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연병할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짓거리 또한 끝없는 전쟁이지요. 제가 아마 스킵을 했을 텐데 이 조르바가 여자를 상당히 잘 꼬시거든요. 이 65세의 나이로도 과부만 찾아다니고, 근데 또 그 과부한테 여자인 제가 봐도 굉장히 어떤 마초적인 그런 매력을 막 발산하지요. 제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자꾸 환하게 보이는 거는 제가 책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샤오미 이 전등을 좀 오늘 북라이트로 준비했는데 켜면은 조금 제 얼굴이 너무 환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먹는 것과 여자는 인생의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크레타 해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먹는다는 것은 숭고한 의식이며 고기, 빵, 포도주는 정신을 만드는 원료임을 깨달았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어요. 혹자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혹자는 일과 좋은 유머에 쓰고, 내가 듣기로 혹자는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디다. 그러니 인간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밖에요.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최선의 인간도 아니오. 중간쯤에 들겠지요. 나는 내가 먹는 걸 일과 좋은 유머에 쓴답니다. 과히 나쁠 것도 없겠지요. 어떻게 해야 제 얼굴이 뭔가 엄청난 환한 빛을 안 낼까요? 두목, 당신은 말이오. 당신 나름대로 먹는 걸 하나님께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소만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까마귀에게 일어났던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그게 뭡니까, 조르바? 원래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점잖고 당당하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마귀에게 비둘기처럼 거들먹거려 보겠다는 생각이 난 거지요. 그날로 이 가엾은 까마귀는 제 보법을 몽땅 까먹어버렸다지 뭡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기껏해야 어기적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요. 라고 좀 조르바는 돌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또 이제 얘기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무엇인가가 그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고 말았다. 석유 등잔의 불빛으로 나는 그의 눈에 어린 근심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다. 조르바,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자, 말해보세요. 깡그리 털어 놓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테니까. 두목, 나를 신용하십니까요? 그가 진심으로 가득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물론 하지요, 조르바. 조르바라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르칠 턱이 없어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군. 그가 말을 꺼냈다. 요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나 짜고 있었어요.
미친놈 같은 생각인데 한번 해볼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오, 두목. 우리는 갈탄을 캐러 여기 왔겠지요? 갈탄은 남의 일 꼬치꼬치 캐먹기 좋아하는 촌놈들에게 들려줄 핑계지요. 이런 핑계가 있어야 촌놈들은 우리를 근사한 청부업자쯤으로 보고 인사랍시고 토마토를 던지는 짓 따위는 안 하지 않을 게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르바? 조르바는 넋이 나가버린 사람 같았다. 그는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엄청난 행복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내 말뜻을 확신했다. 춤추시겠소? 춤춥시다. 그가 내게 졸랐다. 싫습니다. 싫다고요? 그럼 나 혼자 추겠소, 두목.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시오. 받아버리지 않게 말이오. 그는 펄쩍 뛰어 오두막을 뛰쳐나가 신발과 코트와 조끼를 벗고 바짓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엔 갈탄이 시커멓게 묻어 있었다. 눈의 흰자위는 번쩍거렸다. 이윽고 그는 춤에다 몸을 맡기고 손뼉을 치는가 하면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발끝으로 도는가 하면 무릎을 꿇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다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흡사 곰으로 만든 사람 같았다. 이러면서 65세의 그 나이에도 굉장히 막 뛰어올랐다. 이 조르바가 걱정이 돼서 그만하라고 막 얘기를 할 때까지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조르바에게는 춤도 하나의 언어인데요. 춤을 다 추고 나서 그는 내게 윙크를 보내고 나서 물었다. 왜 웃지 않소? 왜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오? 나라는 놈은 원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내 속에는 소리치는 악마가 한 마리 있어서 나는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감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면 이놈이 소리칩니다. 춤춰! 그러면 나는 춤을 춥니다. 그러면 숨통이 좀 뚫리지요. 칼키디체에서 우리 꼬마 디미트라키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조금 전처럼 춤을 추었지요. 친척과 친구들이 시체 앞에서 춤추는 나를 말렸어요. 조르바가 돌아버렸다. 조르바가 미쳐버렸다.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더군요. 하지만 춤을 추지 않았더라면 정말 미치고 말았을 겁니다. 너무 슬퍼서였죠. 그게 내 첫 아들인데 3살 때 죽어 나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두목, 이제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젠장. 아니라면 내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압니다, 조르바. 이해하고 말고요. 당신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조르바는 자기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웃어요, 두목? 내 말 믿겠지요? 당신은 속으로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뱃사람 신바트 같은 녀석이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어? 춤으로 이야기하다니.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하고. 내 맹세코 말하거니와 신과 악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졸린 모양이군요. 너무 나약해요. 스태미나가 없어요. 가서 잡시다. 내일 이야기 다시 하고요. 내게 계획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내일 이야기하죠. 나는 담배나 한 대 더 피우겠어요. 바다에라도 한탕 들어갔다 나올까 봐요. 불이라도 붙은 것 같은데 꺼야지요. 안녕히 주무시길. 이라고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항상 소설을 소개할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줄거리를 그냥 이렇게 쭉 영화처럼 이제 얘기해드리기에는 소설의 맛을 살릴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저는 이제 좀 중간중간 보여드리는 방식을 했는데, 아마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특히나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맥락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조르바의 성격에 혹시 매력을 느끼셨다면 올 여름 휴가책으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보면 어떨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내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내일은 또 더 재밌는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이 좀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조르바를 읽으면서 약간 김은국 씨를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좀 김은국 씨는 약간 가벼운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준목님 조르바가 기승전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약간 읽으면서
아, 지금 내가 읽고 있지만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실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내일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책맥집을 소개해달라는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퇴근길 책 한 잔이라는 그 북맥 카페에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 책 한 잔 카페도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그리스인 조르바의 뒷부분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맥주와 함께 토요일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